안녕하세요. 컴퓨터닥터맨 CD맨입니다. 블루웨어 클래식 680i를 제가 좀 써보고 있는데 사용해본 느낌을 좀 얘기해 볼게요. 처음 보면 디자인이 이 앞쪽 부분과 뒤쪽 부분이 약간 볼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 부분에는 약간 회색으로 톤되어 있고, 그러니까 투톤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서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앞부분에는 뭔가 상태를 표시해 주거나 뭔가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없어요. 상단 부분에 보시면 커버를 열어서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동작 중인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앞부분에 있는 이 램프가 켜 있는 걸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 램프가 켜 있는 게 불편하다면 저 램프를 앱을 이용해서 꺼버릴 수 있어요. 또는 밝기 조절할 수가 있고, 앞부분에는 이게 커버가 있는데 평상시에는 커버가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윗부분에 뭔가 빛이 번쩍거리거나 뭔가 상태 표시를 해주는 부분이 없어요. 근데 이걸 열어서 올려서 보면은 이 부분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절전이 된 상태고, 그러면 중요한 부분만 빛이 들어와요. 그리고 한번 터치를 해주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빛이 들어옵니다. 맨 왼쪽은 이제 와이파이 상태를 알려주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풍량입니다. 보면 1단으로 지금 동작 중인데 수동으로 2단, 3단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3단으로 하면 풍량이 강력한 만큼 빠르게 공기질을 개선할 수 있고요. 근데 이거는 전원 버튼이 있어서 전원을 끄는 버튼이 없어요. 그냥 풍량을 0단계로 두시는 게 어떻게 보면 끈 단계입니다. 이렇게 하면 와이파이 연결 상태나 뭐 센서 같은 경우는 동작 중이고 펜만 동작하지 않아요. 하단 부분에 펜 동작하지 않는데, 그래서 끈 상태가 이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완전히 끄고 싶으면 플러그를 뽑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오토 모드를 선택하면 오토로 동작합니다. 이 윗부분 전부 다 터치로 동작하게 되고요. 필터랑 VOC랑 PM2.5 이 부분은 상태를 알려주는 부분이고, 만약에 필터 교체를 해야 된다면 뭐 교체 부분에 빛이 들어온다거나 VOC나 PM2.5에 유기 화물이나 또는 이제 초미세먼지죠,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의 색깔이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수치로 숫자를 알려주는 부분은 여기서 없는데, 근데 앱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해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일단 보면은 상단 부분에 바람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 부분에도 바람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이쪽에도 있고 옮겨서 보면 이쪽에도 있어요. 네. 그리고 하단 부분을 통해서 바람은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고 윗 부분 통해서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위를 좀 보겠습니다. 위를 좀 보면은 이게 좀 쉽게 열리도록 되어 있어요. 이 위쪽 부분에 이제 이 커버를 잡고 들면은 그냥 이게 빠져요. 사실 처음에 너무 쉽게 빠져서 좀 이상하긴 했는데 어쨌든 빠집니다. 그 위에 보면 이제 필터가 있어요. 필터는 총 3개가 들어가 있고, 처음에는 필터 뭐 비닐을 뜯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처음에는 구매하자마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었어요. 상단 부분에 필터가 있는데 하나만 꺼내 볼게요. 일단 제가 좀 전원을 좀 끄겠습니다. 지금 바람이 나오고 있어서. 네, 껐어요. 네, 이 윗부분에도 보면 이렇게 그 철로 된 망이 있어서 손가락이 이렇게 들어가서 펜을 직접 만질 수 있는 형태로 안 되어 있습니다. 하단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필터를 보면 스모크 스탑이라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담배 연기나 아니면은 되게 좀 이상한 냄새 같은 것도 차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조금 방향이 조금 의아했어요. 처음에 봤을 때 보면 이쪽이 헤파 필터입니다. 헤파 필터고 이쪽은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데 탈취할 수 있는 필터예요. 그래서 담배 연기나 그런 부분들을 제거를 해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헤파 필터 같은 경우에 뭐 13등급 이상의 성능을 내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좀 특이한 게 이 필터의 성능만 이용해서 먼지나 아니면 그 오염물을 제거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에요. 이 제품은 하단 부분에 보면은 펜이 있습니다. 이거 좀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이 안쪽 부분에 보면 아래쪽에서 봐도 잘 안 보여서 사실은 위를 보여드리는데, 지금 이쪽에 똑같은 필터가 지금 2개 더 들어가 있고 위에 1개 더 덮이는 형태예요. 근데 안쪽을 보면은 뭔가 그 아래쪽에 펜만 있는 게 아니라 상단 부분에 뭔가 이렇게 길쭉하게 뭐 올라와서 끝에 부처럼 생겼는데 뭐 이렇게 된 게 있어요. 근데 저게 뭐 하냐면 정기적으로 공기 중에 그러니까 자극을 줘서
이게 먼지를 이온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면 좀 더 필터에 잘 부착될 수 있는 상태로 변하게 되는데, 그렇게 돼서 필터 통과하게 되면은 헤파 필터 뭐 13등급 이상의 성능을 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오염물질이나 아니면 냄새, 그 초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바이러스까지 걸려서 막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좀 더 잘 걸러낼 수 있다는 거죠. 하단 부분에는 상당히 큰 팬이 들어가 있어요. 크기가 대략 한 이 정도? 지금 아래쪽에는 이제 이게 보면 위에서 봤을 때 제가 좀 뒤로 당겨 볼게요. 보면 이쪽 부분은 이렇게 좁은데 이쪽이 좀 더 볼록하죠. 이쪽 양쪽으로 좀 더 볼록합니다. 이유가 이제 팬 모양이 동그랗기 때문에 그 모양 맞추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모양 자체를 유지하면서도 팬이 아주 큰 게 들어가 있어요. 속에 보면은 팬이 엄청 커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조용하게 동작합니다. 제가 한번 지금 이 상태로 동작을 해볼게요. 일단 팬 돌죠? 바람은 분명히 지금 위로 많이 올라오는데 시원해요. 바람이 올라오는데 상당히 조용하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1단만 동작시켜도 무척 세요. 2단 해볼게요. 2단 좀 더 바람이 많이 느껴지고 3단은 제일 셉니다. 이러면 바람이 예, 엄청나게 바람이 많이 느껴져요. 이제 끌게요. 그리고 좀 특이했던 거는 지금 팬이 동작하고 있죠. 지금 껐습니다. 팬 껐는데 팬이 생각보다 한참 돌아가요. 끈 상태에서도. 그 뜻은 이제 팬이 어떻게 보면 마모가 좀 덜 일어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만약에 저항이 좀 크다면은 껐을 때 팬이 거의 바로 멈춰버려요. 근데 생각보다 한참 돌아간다는 건 이제 그만큼 저항이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팬 수명은 생각보다 길 것 같고, 하단 부분에 이제 먼지가 끼는 부분은 좀 단점이긴 한데, 그 부분은 이제 아래쪽 부분은 그냥 청소만 해주면 됩니다. 일단 안쪽 부분까지 봤고요. 필터를 다시 장착을 할 텐데, 필터의 교체 주기는 6개월 정도가 권장사항이라고 합니다. 근데 꼭 6개월마다 무조건 한번 바꿔야 되는 건 아니고, 다 다른 공기청정기도 마찬가지겠지만, 만약에 필터, 이렇게 동작을 잘 안 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한 몇 달은 꺼놓고 몇 달만 잠깐 동작시키거나, 그러면 이제 필터 수명이 더 길어지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늘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가 너무 지저분한데, 먼지도 너무 많고, 근데 이걸 갖다가 너무 계속 켜놨어요. 그러면 먼지가 너무 많이 꼈습니다. 이 부분에. 그러면 아무래도 필터 수명이 좀 빨리 줄어들겠죠. 근데 예전에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다른 필터도 마찬가지긴 한데 헤파 필터 이렇게 있는 경우에 바람이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갑니다. 근데 이쪽에 먼지가 엄청나게 많이 꽉 꼈어요. 이쪽 부분에 먼지가 막 너무 심할 정도로 이렇게 새카맣게 꼈습니다. 근데 이 먼지가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나 먼지나 오염물질들이 이걸 통과해서 뒤로 나오는 확률은 거의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100 정도 들어가면 진짜 많이 나와야 3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쪽으로 나올 수 있는 양은. 그래서 대부분 여기 걸려 있더라도 이게 다시 이쪽 통해서 나오진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걱정하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필터를 처음에 사용할 때 조금 주의해야 될 거는 이게 종이에요. 이 다른 필터 같은 거 보면 이게 플라스틱이나 다른 걸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재활용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종이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못 들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찢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참고해야 될 점이 이 까만 부분이 바깥쪽으로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써 있어요. 네, 아웃이라고 바깥쪽. 그리고 이쪽은 인, 안쪽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놓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놓으면은 이렇게 놓는 게 정석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뒤집어 놓는다고 해서 뭐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필터 성능이나 뭐 최적의 성능을 내려고 이제 방향을 이렇게 맞춰 놓은 거니까 이렇게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이쪽 부분도 제가 둘 다 좀 찢어졌는데 네, 꺼내면 똑같아요. 그쵸? 이것도 바깥쪽은 까만색이고 네, 안쪽은 하얀색. 네, 헤파 필터입니다. 이쪽은 탈취를 위한 스모크드 필터고요. 이렇게 맞춰서 넣습니다. 그리고 윗부분에 다시 필터를 덮으면 설치가 완료가 돼요. 제가 꽂을 때 보면 잘 안 들어가죠? 이쪽 부분, 아래쪽 부분을 여기를 조금 누르면서 넣으면은 딱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모양이 딱 맞춰지죠. 측면에서 보면은 하단 부분에는 바퀴가 있어요. 바퀴가 있어서 필요하다면은 뭐 끌고 다닐 수 있습니다. 이렇게 끌고 이동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바퀴가 자꾸 굴러다니는 게, 뭐 이게 약간 무게감이 있어서 그렇게 쉽게 밀리지 않지만, 밀려다니는 게 싫다 그러면 아래쪽에 바퀴를 스톱 시킬 수 있는 스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밀어 놓으면은 바퀴가 돌아가진 않습니다. 보면 제가 풍량은 지금 0으로 해서 끈 상태였죠. 근데 앱을 통해서 제어가 가능해요. 그리고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면 지금 바깥쪽에는 블루웨어 앱을 설치해 놓고 지금 실행시켰는데, 처음에 이거 좀 의아했던 게, 처음에 이걸 동작시키면은 뭐 센서를 교정하는 것 때문에 한 6일 정도는 계속 켜놓으라고 돼 있어요. 그때는 이제 1단으로 해서 그냥 강제로 그냥 한 6일 정도 켜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제 그때부터 센서가 제대로 동작을 해요. 그래서 저는 6일이 지난 상태고, 보면 이름 정해져 돼 있는데 블루웨어 전 거실로 해놨고, 필터는 167일쯤 남아있다고 돼 있네요. 그래서 권장 교체 주기입니다. 그래서 PM2.5가 지금 12, 네, 이렇게 12, 11, 이런 식으로 해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숫자를 확인할 때 보통 10 이하면 공기질이 좋다고 보시면 되고, 뭐 50이나 뭐 100 이렇게 넘어가면 많이 좀 안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을 하면은 이제 이 안에 들어가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PM2.5에 대한 게 이렇게 쭉 나타나요. 근데 이게 그래프가 지금 현재 상태로 계속 그래프를 그려서 센서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밑에 펜이 동작하고 있지 않아도 센서는 동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계속 확인한다는 거죠. 근데 이걸 좀 줄이면 이전 기록까지 이렇게 쭉 볼 수 있어요. 제가 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이전 기록도 쭉 넘겨서 보면은 이전 날짜들 쭉 나오죠. 그러니까 계속 기록이 돼요. 이게 아마 클라우드의 정보가 이렇게 기록이 되겠죠. 네트워크 정보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 글에는 써놨는데, 이렇게 네트워크 정보를 계속 보내면 펜이 동작하고 있지 않더라도 전력 소모량이 좀 많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1W 정도밖에 안 써요. 제가 측정을 해보니까 1W 정도밖에 안 씁니다. 그래서 전력 소모량은 상당히 낮아요. 그리고 부유성 입자는 이제 이 정도 되고, TVOC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량이 지금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부분 이 그래프가 높을수록 이제 오염된 거죠. 보니까 지금 상태는 약간 좀 오염된 근처까지 간 상태네요. 그래서 동작시켜 주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CO2량, 이산화탄소 당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확인이 가능해요. 네. 그리고 온도랑 습도까지 확인됩니다. 네. 그리고 또 괜찮았던 거는 아래쪽에 이제 해서 펜 속도 제어 가능해요. 이렇게 3단으로 하면 지금 이제 세게 돌아가겠죠? 그렇죠? 자동으로 동작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앞부분에 이제 그 LED의 밝기도 조절이 가능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못 쓰도록 밑에 막 눌러서 장난칠 수 있으니까 그 잠금도 할 수 있고요. 시간을 정해서 야간 모드, 그러니까 밤에는 동작을 뭐 끈다거나 조용하도록 끈다거나 그런 설정들도 가능해요. 그래서 요일별로 시작 시간과 중지 시간을 정해서 정해진 시간에만 동작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괜찮은 기능도 있어요. 그리고 알람 기능 이용하면은 PM2.5와 TVOC 온도, 습도에 대해서 이제 각각에 따로 이제 끄고 켜고 할 수 있는데, 만약 TVOC가 뭐 이거 이상 넘어간다 하면은 알람이 오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집 밖에 있더라도 집 안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하고 바로 알아챌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공기청정기가 있는 경우에 집에 무슨 아주 유독 물질이 뭐 나왔거나 한 경우에 이게 확인해서 알람 울려줘서 확인도 가능하다고 한 것도 있었죠. 그래서 예전 되게 위험한 걸 갖다 뭐 고비 넘겼다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필요 없다면 끌 수도 있고요. 상당히 많은 기능들을 잘 갖춘 제품인 것 같아요. 실제 써보니까 센서에 그 스마트폰에서 확인할 때의 정보량 값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블루웨어 앱 실행하시면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처음에 들어가면 약간 이렇게 시간 걸려요. 근데 볼 수 있는 값이 PM2.5 이렇게 이것만 표시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값들 들어가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일단 이걸 동작시키면은 한 22평 정도의 공간을 아주 빠르게 뭐 설명 듣기로 뭐 1시간에 뭐 5번씩이나 공기를 다 대류시킬 만큼 아주 성능이 좋다고 하는데, 이거 하나 켜놓으면은 상당히 듬직한 것 같아요. 예, 오토 모드로 계속 켜놓으면 상관없거든요. 네, 오토 모드로 켜두시면 집안에 뭐 먼지가 많아져서 안 좋다면 그냥 확 다 돌려서 아주 깨끗하게 만들어주니까. 그리고 일단 디자인이 이뻐요. 디자인이 이뻐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블로그에 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그분도 참고해서 봐주세요. 네, 고맙습니다.